쉘프에 모델링 부분을 켜놓고 썼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모델링 부분을 썼었는데 모델링 옆에 보면 스컬팅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여기. 스컬팅을 눌러보면은 이제 스컬팅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컬팅을 할 때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스컬트 도구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탁탁탁 두들긴다던가 조금씩 이렇게 뽑아낸다던가 할 때 쓸 수 있는 스컬팅 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붙잡고 늘릴 때 쓰는 그랩 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놓은 것들을 약간 소프트하게 다듬을 때 쓸 수 있는 스무스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툴들은 그 툴들의 약간씩의 변형판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쓸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를 만드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자, 일단 지형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형을 만들려면은 일단 땅바닥이 있어요. 땅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는 폴리 모델링의 큐브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하나 만들었고, 근데 지금 큐브를 그냥 만들면은 지금 이 큐브는 면이 6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걸 대지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성을 시키려면은 요 윗면이 훨씬 더 많이 쪼개져 있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던 방식은 되게 면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면의 양을 쓰면서 만들었다면, 스컬팅 툴은 되게 아주 많은 최대한 컴퓨터가 만들 수 있는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한 많이 면을 쪼개놓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컴퓨터한테 부하를 되게 많이 주는, 조금은 이렇게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게 더 이제 직관적이기 때문에 더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일단은 이 땅바닥 모양으로 스케일 툴, R을 눌러서 스케일 툴을 바꿔서 이렇게 약간 대지를 이렇게 펼쳐 놓을게요. 이렇게 땅 모양으로 이렇게 펼쳤어요. 요 노란 판, 요거 스케일 툴로 바꾸고, 요 스케일 툴로 바꾸고, 요 노란 판을 당겨서 이렇게 넓혔어요. 자, 지금은 스컬팅 툴을 써도 별로 형태가 바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위에 면이 한 장이잖아요. 요 위에다가 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려면은 여기를 이제 면을 더 여러 쪽을 내줘야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일단 요게 뭐 산이나 강을 만들려면은 요 면을 쪼개야 되니까 요 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윗면 페이스를 선택하고 스무스를 시킬게요. 스무스를 시키면 요 면을 이렇게 잘게 쪼개줘요. 메쉬에 스무스에 옵션을 켤게요. 메쉬에 스무스에 네모가 옵션이야. 모든 툴은 옆에 네모가 옵션 창을 띄우는 거예요. 네모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스무스 툴에 대한 옵션 창이 이렇게 떠요. 이 스무스 옵션 창 중에 디비전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보면 디비전 레벨이라는 게 있죠. 요게 그러니까 6이라고 하면 6쪽을 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2의 6승만큼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2쪽을 내지만, 그러니까 1을 넣으면 4쪽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숫자를 크게 넣어버리면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금방. 그래서 거의 6이 기본으로 넣을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을 넣을게요. 6 이상을 넣으면 아마 여기 누를 때 경고가 뜰 거예요.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다고. 자, 어플라이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면이 이렇게 잘게 쪼개졌죠. 바둑판처럼. 그렇죠? 잘게 쪼개졌죠. 이거보다 더 잘게 쪼개야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자, 전체를 잡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잡으면 모든 면이 다 조각이 나니까 그 윗면에 대해서만 그 스무스를 먹을게요.
전체에 대해서 먹이면은 모든 면을 다 먹여서 조금 더 버거워하겠죠. 모든 면을 먹이면 더 좋긴 한데 윗면에 대해서만 먹여서 해볼게요. 우리는 윗면을 잡고 메쉬, 스무스 옵션을 켜고 디비전을 6을 줘서 어플라이. 자, 그러면 이제 윗면이 형성이 됐고 아랫면이 꺼멓게 됐는데 꺼멓게 된 건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까맣게 된 거. 아래가 꺼멓게 됐죠. 배웠잖아요. 이 스무스를 준다는 건 면을 곡면으로 보이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무스를 먹이니까 여기 모서리들도 곡면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준 거예요. 하지만 너무 면이 적으니까 그라데이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둥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아래가 각인데도 둥근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효과를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각으로 보이면 이렇게 둥글게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는 하든 엣지를 줄게요. 페이스를 잡고 그러니까 윗면 말고 옆면들을 잡고 옆면과 아랫면 쉬프트를 넣어서 옆면과 아랫면들 다 잡고 얘는 다 잡았어요. 위에 빼고 나머지들은 잡았어요. 그리고 얘는 저걸 할게요. 그 하든 엣지 메쉬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바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퀴 빼내고 나서 까맣게 될 때 했었어요. 메쉬 디스플레이야 하든 엣지. 그러면 이제 까맣게 된 게 똑바로 돌아왔죠. 메쉬 디스플레이에 하든 엣지. 요게 이제 각지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프트 엣지 하면 동그랗게 보여주는 거, 하든 엣지는 각지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각을 없애고 싶으면 소프트 엣지를 해주고 각을 보여주고 싶으면 하든 엣지를 골라주면 돼요. 요거 이제 경우에 따라 쓰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3D 프린터를 쓸 거 아니에요. 3D 프린터라는 건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3D 프린터라는 거는 광원 효과라는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세계의 빛을 받는 물체가 나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엣지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 실제 물체는 실제로 각이 있으면 각이 있는 대로밖에 못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엣지 상태로 막 모델링을 해놓고 나서 프린트를 했더니 막 다각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데이터는 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최종적으로 된 형태를 보고 싶으면은 하든 엣지 소프트 엣지 상태로 보면 안 되고 하든 엣지 상태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최종적으로 됐을 때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3D 프린트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럼 요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산이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 건데 자 스컬팅 툴을 한번 켜볼게요. 쉘프에서도 켤 수 있고 메쉬 툴스의 스컬팅 툴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옵션을 켜야 되기 때문에 메쉬 툴스의 스컬팅 툴 요걸 띄워놓을게요. 메뉴를 독립시키는 방법은 여기 보면 중간에 점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찾았어요 여기? 예, 여기 점선 있는 구간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따로 띄워놓을 수 있어요. 모든 메뉴는 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가서 안 눌러도 되고 옆에다 계속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스컬프트 툴을 한번 켜볼게요. 요거 맨 위에 거. 스컬프트를 옵션을 먼저 켜놓고 네모가 옵션이라고 했죠. 스컬프트 옵션을 켜면 툴 세팅이 이렇게 켜지고 자, 툴에 대한 세팅 화면, 스컬프트 툴에 대한 세팅 화면이고 얘는 이제 선택하는 거. 이거 다 띄워놓기 화면이 너무 좁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전 시메트리가 켜졌어요. 시메트리 오브젝트 X가 켜졌는데 시메트리는 끌게요. 시메트리 끄는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 클릭 하면 왼쪽 상단에 시메트리가 나오죠. 여기. 그리고 오프 시메트리가 꺼지고 위에 시메트리 표시하는 부분도 시메트리 오프라고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끄셔도 돼요. 이렇게 펴갖고 여기서 오프 누르셔도 돼요. 원래 꺼져 있었으면 안 만져셔도 되고
잠깐만 여기 그라데이션이 이상한데. 지금 또 괜찮아졌네. 다시 스컬트로 들어가서 스컬트로 들어가면 무조건 그 저게 먹네. 자 일단 합시다. 자 그러면은 스컬트 툴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위로 잡아 뽑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 표면에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너무 약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세게 올라올 거야 아마. 제가 칠해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네. 자 칠해보면 이렇게 전체로 올라오잖아요. 전체로 올라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브러쉬가 너무 커서 그래. 브러쉬가 이만하니까 전체가 다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러쉬를 좀 줄여야 되겠죠.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툴 세팅에서 요걸로 이렇게 낮춰서 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하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거 계속 레버를 당기려면은 레버를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작업하기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뽑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근데 자 이게 이렇게 레버를 당기기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바꾸실 때 알파벳 B 키와 알파벳 B와 휠 버튼, 마우스 미들 버튼을 눌러서 알파벳 B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고 좌우로 들어가면 원이 변해요. 이렇게 B와 알파벳 B 키 B와 마우스 휠을 누르고 좌우 드래그를 하면 크기가 변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해놓고 칠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뽑혀 나오는데 지금 뽑혀 나오는 힘이 너무 센 거죠. 막 파도처럼 튕겨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너무 심하게 튀어나오죠. 이거 이렇게 세게 튀어나오는 이유는 스트렝스가 너무 세서 그래요. 스트렝스도 여기서 이제 조절은 할 수 있지만은 요 레버로 조절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M키와 알파벳 M키와 마우스 휠 상하 드래그로 이 가운데 보면 이번에는 막대기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죠. 마우스 알파벳 M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누르고 마우스 자체를 상하로 움직여야 돼요. 휠을 돌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강도가 막대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게 뽑는 거고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약하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세게 안 나오고 이제 살짝 나오죠. 이렇게 살짝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이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그냥 하얀색 뽀얀 점으로 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선형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볼록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토샵에서처럼 이 브러쉬들도 질감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뽑혀 나올 모양의 질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질감을 집어넣으려면은 이 아래 보면 스탬프라는 항목이 있죠. 툴 세팅에 보면은 자, 스컬프트 툴에 옵션을 켰고 거기에 툴 세팅에 보면 스탬프라는 항목이 있어요. 스탬프 찾았어요? 자, 스탬프를 열어보면 여기다가 질감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유즈 스탬프에 체크를 하시고 유즈 스탬프에 체크를 하고 여기다가 질감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임포트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받은 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픽 스탬프를 하게 되면은 마야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탬프들을 골라서 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 스탬프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엔 픽 스탬프를 눌러보면 또 컨텐츠 브라우저가 켜지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 질감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뭘로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BW 브러쉬 노이즈 요거 한번 해볼게요. 뭐 딴 거 하고 싶은 사람은 딴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걸로 해볼게요. 자, 요걸로 해서 이제 여기다 칠을 하면은 조금 브러쉬를 크게 만들게요. 브러쉬를 약간 더 크게, 요 정도 크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땅 같은 걸 만들 때 쓸 수도 있겠죠. 조금 줄이고 더 뾰족하게 올라올 때는 더 뾰족하게 이렇게 칠을 해서 더 봉우리 같은 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칠하다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뽑혀 나온 것 같으면은 쉬프트를 누르면은 스무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스무스 툴이 돼요. 그래서 스무스 툴을 따로 고르지 않아도 다른 툴을 쓰는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칠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곱게 약간 매끈하게 덜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튀어나오는 데들은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칠을 해주면 다시 이렇게 평평하고 매끈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다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은 찍으면 기본값은 돌출인데, 만약에 내가 요쪽 지금 얘가 섬이고 섬 앞에 무슨 구덩이 같은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은 밑으로 꺼트리는 거예요. 빠지죠 이제. 컨트롤 누르면은 이렇게 밑으로 꺼지죠. 컨트롤 누르면은 밑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이용하면 뭐 요 섬에 뭐 동굴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약간 브러쉬를 줄여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칠하면 이제 동굴 같은 걸 이렇게 뚫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동굴을 뚫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살짝 다듬어주고. 자, 컨트롤은 밑으로 넣는 거, 쉬프트는 다듬는 거. 자, 단축키를 잠깐 켜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편하게. 자, 덥다. 추웠는데 덥네 또. 자, 브러쉬의 크기는 알파벳 B키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있는 버튼. 브러쉬의 강도는 M키랑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은 울퉁불퉁한 걸 부드럽게 하는 거. 컨트롤은 뽑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칠하면 뽑혀 나오기, 컨트롤 누르고 칠하면 밀어 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칠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내가 정한 그림의 모양이 그대로 한 번에 찍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내가 요 모양을 넣었지만은 요 모양을 연속으로 여러 번 찍어서 만드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이 실제적으로 탁 드러나진 않고 울퉁불퉁하긴 한데 정확히 요 브러쉬의 모양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지형 데이터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모양이 직접 드러나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하이트맵 같은 걸 어디서 구했으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그 지구의 지도의 높이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자, 지금 다 원상복귀 시켰어요. 그런 어떤 그런 하이트맵 같은 걸 구한 경우에는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대로 뽑혀 올라와야 그 지형대로 위로 상승하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스탬프 툴이에요. 스탬프 툴. 스탬프 툴은 이제 그냥 내가 한번 만든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딱 낙인 찍듯이 도장 찍듯이 한 번에 딱 찍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탬프 툴 이미지를 지금 여기는 이렇게 지형 같은 모양이 없으니까 기본 제공에는 제가 드린 소스 이미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지형 데이터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 임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엔 임포트를 눌러서
네, 압축을 안 풀었지. 자, 제가 드린 이걸 압축을 풀어놓을게요. 압축 풀기. 자, 그러면은 여기 소스 이미지 폴더에 보면은 자, 스컬팅 테스트 안에 소스 이미지 폴더에 보면은 자, 이런 게 이제 지형 데이터들이거든요. 이게 산 같은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산 모양인 거예요.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을 뽑아 올리게 되면 이제 실제 지형의 고저차를 반영해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소스 이미지에 어느 거였지?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화이트맵 png 오픈. 자, 그리고 스탬프 툴을 고르고, 스탬프 툴은 칠할 때 그냥 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스탬프 찍을 형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면은 이렇게 그 지형대로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좀 강도가 약한 것 같아요. 스트렝스를 좀 올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건 스트렝스가 100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튀어나올 거예요. 자, 한번 너무 세게 튀어나왔다. 자, 지금 너무 심각하게 튀어나오니까 적당량으로 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것도 너무 튀어나오네. 그래서 적당 값을 테스트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한 번에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지형을 반영시킬 수도 있어요. 뭐 지형을 반영시키는 방법은 좀 더 전문적인 방법들도 있는데 이제 스컬프트 툴을 쓰는 방법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지형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불렀어요, 여기까지는? 얘는 이렇게 한 번에 딱 찍히는 게 아니라 이게 찍으면 이렇게 핀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찍고 드래그를 하면 이미지의 크기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떼지 말고 이렇게 쭉 당겨봐요. 누르고 쭉 당기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 떼는 순간에 그대로 올라와요. 이렇게 찍고 드래그해서 도장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떼는 순간에 올라와요. 이렇게 흙 덩어리를 조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흙 덩어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면이 여러 개가 있는 덩어리가 필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 모델링에 보면은 이 스피어가 있는데 스피어를 흙 덩이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스피어의 문제는 이 극좌표 쪽에는 네모가 크고, 그러니까 적도 쪽에는 네모가 크고 극쪽으로 가면 네모가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죠. 근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얼굴 같은 걸 만들면은 눈, 코, 입 같은 건 다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잘게 쪼개져야 묘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더 잘게 쪼개져 있잖아. 정수리가. 그래서 얘는 좀 그런 묘사를 하기에 약간 비효율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 큐브를 만들어서 큐브를 스무스를 줘서 면마다 디비전이 좀 고르게 생성되게 해갖고 하는 게 더 편리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내가 소스를 쓸 흙덩이라면은 메쉬에 스무스의 옵션을 켜서 얘를 디비전 6을 줘서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자 그냥 디비전 레벨 6를 줬어요. 자, 다시 해볼게.
자, 폴리큐브를 만들고 메쉬의 스무스의 옵션을 디비전을 6을 줘서 어플라이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면의 그 면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고르게 나눠진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죠. 아까 9보다는 조금 더 고르게 나눠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었어요? 한번 스무스 디비전 6을 줘서 만들었어요. 메쉬 스무스 디비전 6을 줘서 전체에 대해다가 아까는 윗면만 준 거고 이건 몸 전체에다가 준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걸로 이렇게 전체적인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굴. 자, 얼굴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놓고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x축이 우측으로 오게, 그러니까 돌려놨을 때 뷰포트가 이렇게 되게, y가 위, z가 앞쪽, x가 오른쪽이 되게 각을 맞추세요. 왜 그러냐면 얼굴을 만들 때는 시메트리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메트리를 써야 얼굴 반쪽을 만들 때 나머지 얼굴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닫고, 자, 전반적인 형태를 만들 때는 그래프 툴을 쓰시는 게 좋아요. 스컬프트는 이렇게 약간 두들긴다던가 이렇게 조금씩 잡아 뽑는다던가 이런 어떤 질감들을 입혀주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래프 툴을 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밀어넣거나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에 전반적인 형상을 만들 때 더 편리해요. 그래서 그래프 툴을 가지고 전반적인 형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 툴. 그리고 자, 오른 클릭을 자, 일단 그래프 툴을 들어가서 브러쉬가 브러쉬가 너무 커. 자, 브러쉬를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시메트리가 지금 안 켜져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오른 클릭해서 시메트리를 켤게요. 시메트리 오브젝트 X를 켤게요. 오브젝트 X축 방향으로 좌우가 만들어지게 시메트리 오브젝트 X. 그러면 이제 보면 이렇게 커서가 양쪽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오른쪽에 그리면 왼쪽에도 나오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오브젝트 위에서 오른쪽을 누르면은 시메트리라는 항목이 왼쪽에 있죠. 시메트리 들어가면 어느 축으로 시메트리를 해줄 건지 고르게 되는데 오브젝트 X 방향으로 시메트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좌우로 나오죠. 자, 이 그래프 툴은 이렇게 자꾸 당길 수가 있어서 지금 얘를 얼굴을 만들 거니까 턱을 좀 앞으로 빼야 되겠죠. 그러면 턱 쪽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턱을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턱을 잡고 당기면은, 그리고 이제 좌우로 약간 눌러줘야 되겠죠. 이렇게 좌우로 약간 이렇게 눌러서 관자놀이 쪽을 약간 눌러주고, 브러쉬가 안 보여? 너무 큰 거 아니야? B키를 누르고 좀 줄여봐요. 좌우로 드래그해서. 아니면 지금 아직 이 모드로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컬프트로 한번 눌러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형상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만들는데 이렇게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브러쉬를 좀 크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이제 쉐입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응? 이렇게 안 돼요? 목을 뽑고, 목을 좌우로 또 여기서 목을 뽑고 턱을 이렇게 좀 집어넣고, 그래서 약간 외계인과처럼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약간 이 프로젝트의 비례가 약간 눌려가지고 옆으로 좀 눌려 나오는데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뭐 코드 뽑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자, 코를 한번 뽑아볼게요. 코를 뽑을 땐 약간 줄여서 코 부분만 이렇게 뽑으면 뽑히겠죠. 코를 이렇게 자, 약간 더 크게. 이렇게 코를 뽑을 수 있고 뭐 눈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넣고 싶은 만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모양은 요 이걸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걸로 더 이상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요것만 갖고 다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데 이제 눈 안에 디테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눈 안에 그 네모가 너무 적잖아요. 눈을 그리기엔 이 네모가 너무 넓잖아. 그렇죠. 전반적인 쉐입은 만들 수가 있는데 눈 안의 형태 같은 걸 만들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 면이 너무 적은 거죠. 요 내부의 면이. 자, 입 같은 데는 먼저 약간 입을 그려놓고 만들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그랩이 아니라 스컬프트를 쓰는 거예요. 스컬프트를 써서 스컬프트에 지금 도장 들어있나? 스컬프트에 도장을 빼고 스탬프를 빼고 스컬프트 툴로 바꿨어요. 오른클릭하면 스컬프트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그랩 스컬프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스컬프트로 바꾸고 브러쉬를 작게 만들어서 칠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튀어나오는데 너무 세게 튀어나오잖아요. M키를 눌러서 강도를 약하게 만들면 이제 살짝만 튀어나오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칠해보면 이제 조금씩 튀어나오죠. 이거 이제 스컬프트에 지금 도장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자, 컨트롤을 누르면은 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을 누르면 안으로 이렇게 많이 입대잖아요. 찌그러진 거 좀 펴고 브러쉬 약간 키워야겠다. 컨트롤 누르면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왜 이렇게 찌그러지? 자, 컨트롤 누르면 들어가고 그리고 입술 부분을 다시 칠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윗입술을 튀어나오게 만들고 아랫입술도 튀어나오게 여기서 칠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술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턱도 브러쉬 약간 더 크게.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해지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를 써서 약간씩 이렇게 다듬어 주면은 약간 이렇게 곱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걸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디테일들을 만들 때 보면 눈동자를 만들기에 너무 면이 적잖아.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이렇게 눈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도 자리를 이렇게 잡고 눈동자 부분을 다시 이렇게 줄여서 눈동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고 해도 여기에 디테일이 너무 적어서 더 이상 이 안에 이런 눈동자를 그리기 위한 작업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보면 너무 면이 적은 거죠. 면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이제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디테일을 만들어 주려면 이제 면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면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로 이제 이 여기에 면들을 좀 더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편법으로는 이제 사이드에서 보고 사이드 뷰에서 이 옆면을 잡은 상태에서 이쪽에 면들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면이 필요한 부분을 라쏘를 가지고 페이스로 잡는 거예요. 눈 부분에 지금 더 디테일이 더 많이 필요하죠. 눈 주변에. 그리고 메쉬의 스무스를 다시 한번 주는데 옵션을 눌러서 지금 6을 줘버리면 너무 심각하게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1만 줘서 면을 2배만 만드는 거예요. 1이 2의 1승이니까 면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플라이를 하면 여기가 더 조밀해졌죠. 여기가. 그 다음에 면이 더 많아졌으니까 여기다 이제 더 디테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스컬팅 툴로 다시 그래서 좀씩 더 아이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테일들을 더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코 같은 데도 이제 코에 콧구멍도 뚫고 하려면 여기도 더 면이 더 필요하겠죠. 여기 찌그러진 데 지금 보면 면을 강제로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우글우글한 데가 생겼어. 자세히 보면은 거의 안 생겼네. 자,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생겼어. 여기 보면은 조밀한 면하고 면이 적은 면 사이에 약간 이렇게 경계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펴주면은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피면 이렇게 찌그러진 게 없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코도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하니까 코도 콧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코도 약간 더 쪼개야 되겠죠. 코랑 입이랑 다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코도 쪼개야 되고 입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니까 코랑 입이랑 다 잡고 페이스로 잡고 자, 코랑 입이랑 잡고 얘도 메쉬 스무스를 줘서 더 조밀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시 스컬팅 툴로 컨트롤 눌러서 콧구멍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콧볼 쪽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렇죠? 컨트롤 눌러서 약간 넣고. 자, 쉬프트 눌러서 약간 다듬어주고. 지금 눈 사이가 좀 먼 것 같으니까 그랩 툴로 전체적인 조율할 땐 그랩 툴로 브러쉬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렇게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찌글찌글한 것 같으면 쉬프트 눌러서 좀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또 곱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은 모양을 만드는 건 이제 시간만 어느 정도 투입을 하면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귀 쪽도 이제 뽑아서 만들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쪼개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로우 폴리 모델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를 만들면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귀 같은 걸 만들 때도 귀도 다시 다 뽑아 올린 다음에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접어 넣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은 귀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접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스컬팅만 갖고 처리를 하려면은 되게 많이 다듬으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랩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귀를 잡아 뽑은 다음에 뽑힌 옆쪽을 또 밀어서 집어넣고 뭐 이런 과정들을 또 해야 되겠죠. 이것만 갖고 다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뽑고 이제 안으로 많이된 데들은 브러쉬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밀어서 이렇게 또 집어 넣어줘야 될 거야. 이렇게 안으로 좀 넣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랩 툴이 아니라 스컬 툴로 이제 여기 뒤쪽을 넣어줘야겠죠.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귀의 뒷면들을 또 형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다 형상을 다시 뽑아주려면. 그리고 잠깐 체크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스컬프트 툴을 쓰고자 하면은 마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본 원형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은 자 스컬프트 툴을 하기 위한 기본 원형을 마야에서 제공을 하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원형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 저장했고 윈도우의 제너레이터에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컨텐츠 브라우저가 아니라 무슨 뭐 바이저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이 바이저의 이름이 컨텐츠 브라우저로 바뀐 거예요. 컨텐츠 브라우저를 켜면은 여기 보면은 스컬프팅 베이스 메쉬라고 있어요. 이 스컬프팅 베이스 메쉬. 여기 보면 뭐 동물의 원형들 이렇게 그리고 뭐 사람의 원형들 뭐 옷의 원형들. 다시 해볼게요. 컨텐츠 브라우저 윈도우의 제너레이터의 컨텐츠 브라우저 윈도우 제너레이터 컨텐츠 브라우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마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소스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요 안에 이 스컬팅 베이스 메쉬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모델 people 스컬팅 베이스 메쉬 그러면 이제 단순한 형태로 기본 형들을 제공을 하는데 뭐 만약에 내가 뭐 고양이를 만들고 싶으면 고양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의 기본 얼굴이라면 사람의 기본 얼굴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찌그러뜨려서 기본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로드하고 싶으면은 만약에 물고기를 로드하고 싶다면은 여기다 물고기를 한번 로드해 볼게요. 파일을 new 하고 save, continue. 자, 물고기를 한번 로드하고 싶으면은 물고기를 마우스 휠로 집어요. 마우스 휠로 집어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하면 드롭이 안 돼. 다 됐죠? 그러면 물고기가 너무 커서 자, 이렇게 물고기가 들어오죠. 근데 이 상태는 너무 면이 적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메쉬를 스무스를 살짝 줘서 메쉬 스무스를 어플라이해서 메쉬 스무스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 이제 비늘 같은 걸 입힌다고 하면은 스컬프트를 써서 스타일러스가 아니라 스탬프에 비늘 같은 재질 비늘이 있나? 여기 비늘을 지금 제공은 안 하고 있죠. 벽돌을 한번 입혀볼게요. 벽돌을 입히는데 이제 스페이싱을 좀 크게 줘야겠죠. 벽돌 모양이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가지 않게 오리엔트 스트로크를 끄고 여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으면은 스트렝스가 너무 약해서 안 보이나? 찍히고 있나? 스트렝스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스트렝스를 올려서 찍으면은 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찍었지만 이렇게 조금 덜 찍자. 이게 너무 강하니까 스트렝스를 좀 낮춰서 이렇게 찍어주면 이제 이런 재질감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겠죠. 비늘 같은 재질을 갖고 와서 찍으면 이제 비늘이 되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비늘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가죽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가죽 같은 재질을 부르면은 이렇게 가죽과처럼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재질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겠죠. 두드러기가처럼 되니까 자, 예쁜 모양을 찾아갖고 넣으세요. 그림을 찾아오면 되겠죠. 뭐 비늘 뭐 이런 인맥 모양도 있고 인맥 모양을 넣고 인맥 모양을 찍으면 이렇게 인맥 모양으로 이렇게